본 영상에서는 페리 임플란타이티스의 치료에 가이스트리사의 제품을 사용하였습니다. 최근 세계적 트렌드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보험 정책상 임플란트 식립 후 3개월이 경과하면 자연치로 인식되어 페리 임플란타이티스의 치료에 바이오스나 바이오스 콜라겐, 바이오 가이드를 적용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영상은 학술적 목적으로 감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금요일 19시 19분 동안 초특급 라이브 서저리 커멘터리를 하는 19금 서저리의 당국대 치주과 박정철, 조인우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저희가 재미있는 수술을 몇 가지 들고 나왔는데요. 네네네. 오늘은 이제 좀 재생, 뭐 약간 헌 거 고쳐가지고 새 걸로 하는 업사이클링 뭐 이런 느낌, 네네. 리사이클링, 치과의 꿈. 그렇죠, 네네. 그렇죠. 이런 게 되겠는데 하나는 이제 저는 임플란트를 좀 네. 준비를 해왔고요. 조 교수님은 자연치를 가져왔습니다. 자, 망가졌다고 버릴 게 아니라 고쳐가지고 한번 잘 써보자. 쓸 때까지. 그렇죠. 네네. 그런 관점이 되겠는데 페리임플란타이티스, 페리임플란타이티스로 뼈가 많이 녹아있는 환자분의 재생 치료를 한번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네. 자, 영상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보시죠, 교수님. 네. 보시면 35번, 7번 부위인데요. 네. 37번 부위는 거의 보시면은 부착 점막 없이 완전히 그냥 베스티뷸로 치유가 되어 있었고 8mm가 들어갔네요, 방금. 예, 거의 그냥 헐렁헐렁 그냥 나사가 오돌도돌 늦춰질 정도로 거의 버클 쪽의 뼈가 지금 하나도 없는 상태셨습니다. 뭐 이런 경우에 브릿지를 뜯어내고 임플란트를 제거하는 것도 충분히 고민해 볼 수는 그쵸. 있었지만 네. 환자분들 어렵게 심은 걸 또 빼고 싶어 하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그쵸. 이런 경우에는 환자분께 양해를 구하고 네. 재생이 100%는 좀 어렵다. 왜냐하면 컨테인드 디펙트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 볼 테니까 네. 요 관리 잘 하시고 이후에 한번 잘 써보자라고 네. 해서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를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 동의만 하신다면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도를 해보는 거군요. 그렇죠. 네네. 네. 일단은 결과 자체로는 아주 좋지는 않겠지만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쵸. 그거를 오늘 조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에 이제 처음 초진 환자로 이런 분이 왔었다면 저는 네. 나중에 논문을 통해서 보여드릴 에들란 메이어 테크닉을 아마 시도를 했을 것 같은데 네. 이 경우에는 일단은 재생 치료를 좀 먼저 보여드리고 그 이후에 제가 논문을 통해 가지고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네. 자, 보시면은 판막을 이제 거상을 했고요. 네. 워낙 연조직이 바로 임플란트 표면에 달라붙어 있다 보니까 네. 블레이드를 이용해가지고 지금 잡아 뜯고 있습니다. 아하. 손쉽게 제거되시는데요. 이게 오히려 페리임플란타이티스의 장점이라고 하면 좀 그렇겠지만 치아는 막 네. 떡져 있잖아요. 네. 막 PDL이 막 나풀나풀 있고 하다 보니까 네. 막 머리카락이 막 100개씩 되고 하는데 네. 페리임플란타이티스는 워낙 연조직이랑 잘 안 붙다 보니까 그렇군요. 잡고 그냥 뜯으면 그냥 쑥 뜯겨 나오고 아하. 임플란트 표면이 확실하게 노출이 되죠. 네. 이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학술적으로 확실한 거 아직까지는 명확히 없습니다만 네. 어쨌건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원칙하에 일단 울트라 스케일링을 이용을 해가지고 네. 최대한 깨끗하게 플라그를 제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보니까 픽스처 위에 어버트먼트가 아니라 바로 크라운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아마도 원인의 하나였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여러 가지 보철적인 것들이 기여를 하지만 네. 그래도 최소한 베스티뷸이 좀 얕았던 점, 부착 점막이 없었던 점도 또 기여를 한 것 같아가지고 카레 네, 카레입니다. 인도에서 제가 직접 공수해온 네. 오뚜기 카레입니다. 입술에도 이렇게 발라주신 건가요? 네네. 점심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네. 자, 요거는 이제 다들 아시는 것처럼 테트라사이클린을 커튼볼에다가 적신 건데 네. 뭐 이게 임플란트 표면에 좋은가? 이거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군요. 근거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선을 다하자. 네, 이런 관점에서 지금 정말 최선을 다해가지고 네. 열심히 비비고 닦고 지금 이리게이션으로 엄청나게 진행을 했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죠. 그렇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좋은 뼈를 한번 드리자. 그런 관점에서 바이오스 콜라겐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바이오스 콜라겐이고 물론 바이오스를 써도 되는데요. 네. 굳이 제가 입자가 아닌 콜라겐 형태가 들어가 있는 걸 쓰는 이유는 일단은 컨테인드 디펙트가 아닙니다. 아하. 컨테인드 디펙트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가 입자를 쏟아 놓으면 다 도망가 버리겠죠. 흘러내려가죠. 그렇기 때문에 셀프 컨테인 하라고 스테빌라이제이션 하라고 제가 콜라겐이 10%가 섞여 있는 바이오스 콜라겐을 특히 저렇게 좀 덩어리 모양인데 제가 원하는 약간 양형골 형태로 좀 네. 트리밍을 하면은
얼추 이게 양형골 형태가 나오거든요. 물론 저게 다 같네요. 100% 다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저렇게 만들어주고 우리 또 조 교수님의 포스 그렇죠? 네. 꽉꽉 눌러가지고 다져주면은 얼추 고정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물론 이렇게 하고 봉합을 해도 뭐 누가 뭐라 할 사람은 없겠습니다만 네. 저희가 또 그래도 GBR에 또 네. GBR을 원칙대로 하려면은 멤브레인을 통해 가지고 그쵸. 덮어주는 게 네. 정답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업데라고 분위기가 업데라고 업이 써 있네요. 네. 업데이라고 써 있는 멤브레인을 사용했습니다. 바로 바이오 가이드입니다. 그렇군요. 작은 사이즈인 건가요? 13 곱하기 25입니다. 네. 아. 25와피 25는 거의 동네 잔치할 때만 사용하고 있고요. 네. 그냥 환자 한 분 치료할 때는 13 곱하기 25 사이즈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뜰하시네요. 네, 그래서 예쁜 모양으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네. 트리밍을 해가지고 너무 크면은 물론 커버가 잘 될 것 같습니다만 사용해 보시면 다 느끼겠지만 멤브레인이 이렇게 울기 시작합니다. 네. 그럼 요런데 이제 데드 스페이스가 생기고 네. 그럼 이제 그게 움직이면서 결국은 고정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네.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데 또 너무 작으면 커버가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애매한 사이즈입니다만 가장 딱 필요한 과유불급.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멤브레인을 적용을 하고요.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추가 멤브레인이 등장을 하죠. 그렇군요. 네, 반전입니다. 아까 버릴 줄만 알았던 바이오 가이드를 나머지를 잘 또 트리밍을 해가지고 저거를 재활용하시는 재활용이죠. 네, 완전 저거를 이거는 또 커버를 하는 거죠. 바이오 가이드 재생 치료인데요. 그렇죠. 네. 단 하나의 바이오 가이드도 헛되이 버리지 않겠다. 네. 비싸니까. 그렇죠. 네. 소중하니까. 저만큼만 사실 계산해도 지금 한 3만 원. 네. 비싸네요. 그렇죠. 네. 워낙 뭐 좋은 재료이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정도의 값어치는 하는 것 같은데 네. 부조 교수님이 하셨던 더블 레이어 테크닉입니다. 첫 번째 레이어하고 두 번째 레이어는 그 첫 번째 레이어랑 좀 다른 부분으로 멤브레인이 인접면이나 뼈에 닿을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더블 레이어를 만드는데 이게 멤브레인을 흡수를 더디게 만들려는 목적도 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판막을 움직이면은 위에 레이어는 조금 움직이지만 네. 두 번째 레이어는 움직임이 차단이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 움직임을 끊어준다는 것 역시 되게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뭐 아산병원의 저희 친한 김수환 교수님도 두 겹 쓰면 바이오 가이드 흡수는 느려진다는 동물 연구를 발표를 했습니다만 흡수의 느림도 물론 중요하지만 움직임의 차단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보시면은 요 봉합은 우리 또 조 교수님이 루트 커버리지 할 때 많이 쓰시는 그런 봉합술이죠. 슬릭 수초군요. 맞습니다. 네. 특히 이제 버컬 쪽만 플랩을 열었기 때문에 그쵸. 굳이 뭐 링구어를 인게이지 할 게 없어서 네. 버컬로 한번 들어가서 돌아가지고 다시 버컬을 인게이지하고 돌아서 나오면은 우리 요 어린이들 목 받침하는 거 이렇게 네, 확 네. 당겨주듯이 네. 보시면 판막이 지금 위로 쫙 끌려 올라가죠. 에이프론. 그렇죠. 그렇죠. 네. 에이프론 끌어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충분히 오버 커렉션 해가지고 덮어줄 수 있고 저희 목적에서는 뭐 GBR이 조금이라도 안정화가 될 수 있다면은 네. 네. 외구의 목 자르는 칼로 자르셨군요. 독도는 우리 땅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땅이죠. 12번 블레이드로 과감하게 저는 수처를 끝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페리임플란타이티스의 네. 재생 치료를 했는데 뭐 자연치아처럼 페리임플란타이티스 부분에 네. 뭐 엠도게인 같은 재생 치료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페리임플란타이티스의 재생 치료하기 전에 한 가지 고려하는 수식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그렇군요.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바로 에들란 메이어 테크닉입니다. 네. 마침 또 제1 저자로 논문을 쓰셔가지고 더 그렇게- 잘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됐습니다. 네. 자 이게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전에 덴처를 쓰던 시절이니까 네. 베스티뷴이 낮으면은 덴처가 안 들어가니까 베스티뷴로 플라스티 베스티뷴을 깊게 만들려고 했던 거의 100년 전 수식이더라고요. 네네. 1923년 24년 카잔지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100년 전에 만든 술식인데 오늘날 와가지고 다시 이렇게 저희의 손끝을 통해 가지고 다시 부활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심폐소생술을 해가지고 네, 살렸는데요. 네. 임플란트 주변에 이 베스티뷴이 너무 많이 밀고 들어왔다거나 네. 각화점막이 없을 경우에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상피층을 살짝 들어 올려주고요. 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골막, 근막 뭐든지 다 뜯어서 아래쪽으로 내려주시고 네. 노출된 골 위에 들려 올라간 상피를 잘 덮어주고 네. 수차 없이
꾹 눌러서 마무리하는 거. 네. 저게 이제 전정이 잘 생기겠네요. 이게 바로 이제 모디파이드 저희가 네. 모디피케이션 했기 때문에 모디파이드 에들란 메이어 테크닉인데 지금 보시는 환자분처럼 완전히 베스티블 하나 없고 네. 완전한 베스티블에 움직이는 점막으로 되어 있던 분이신데 네. 아주 손쉽게 이렇게 들어 올리고 뜯어내고 다시 덮어주면은 왼쪽 부분이 지금 2주 후에 바로 소견이고요. 참 편해 그다음에, 보이네요. 예. 봉합도 없고 없습니다. FGG도 네. 없고. 환자 입장에서는 네. 막 임플란트가 아파가지고 죽겠는데 네. 한 10분 만에 수술이 끝나고 봉합도 없고 그리고 2주 뒤에 저렇게 되고 6개월 뒤에 베스티블 딱 마무리가 되니까 물론 저게 각화점막은 아닙니다. 네. 부착점막으로 저 정도가 되면은 충분히 충분하죠. 잘 쓰실 수 있죠. 요걸 또 조 교수님은 임플란트에 쓰신다고요?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좀 해봐 주실까요? 저거는 티타늄 메쉬를 이용해서 이제 버티칼 GBR을 했던 경우인데 네. 이래저래 처음부터 없던 베스티블이 봉합을 하면서 더 없어져가지고 완전히 저건 볼살이네요, 볼살. 그렇죠. 네. 저 부분에 전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FGG를 피하기 위해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쵸, 네네. 환자분들이 선호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에들란 메이어로 저런 식으로 전정을 만들어줘서 보철물까지 끝나서 현재 잘 사용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뭐 어렵지 않게 물론 되게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도 계실 수는 있습니다. 네네. 왜냐면 뼈가 노출되기 때문에 네. 처음에 겁을 먹으실 수는 있습니다만 네. 이 정도의 실력과 이 정도의 시간 투자만 있으시면은 드라마틱하게 베스티뷴을 네. 형성을 해줄 수가 네. 있기 때문에 전정도 네. 보철물도 아주 튼튼해 보입니다. 그렇죠. 안정적으로 이제 닦으실 수가 있는 상황이 된 네네. 거죠. 이 정도면 이제 페리임플란타이티스 크게 문제 없이 해결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 자연 치아를 한번 네. 재생을 할 수 있는 그 노하우를 엠도게인이라고 하는 재료로 그렇죠. 어떻게 살리시는지 한번 좀 보여주실 건데요. 네. 자, 영상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처음부터 보여주시죠. 네네. 자, 지금 보시면은 엠도게인을 적용할 치아 지금 46번, 네, 46번입니다. 46번 퍼케이션 부분이고요. 프로빙을 네네. 해보면은 거의 풀뎁스가 들어갈 거고요. 어이구, 네, 아주 깊으시 들어가시네요. 네. 네. 저게 퍼케이션 그레이드 2여가지고 링괄 쪽으로 살짝 막혀있던 케이스입니다. 네네. 피가 벌써 나오는 걸로 봐서는 안에 내면에 염증도 지금 있는 상태십니다. 자, 이제 저 경우에 뭐 플랩 열어가지고 디브리드먼트 하고 덮어주는 삭제형 수술 간단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 네. 저 부분을 재생할 수 있다면은 네. 사실 제일 좋겠죠. 그렇죠. 네. 예전에 뭐 고어텍스 멤브레인도 쓰고 뭐 네. 어렵게 했는데 엠도게인이라고 하는 재료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아주 손쉽게 재생 치료가 가능합니다. 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고. 그렇죠, 네네. 그렇죠. 네. 자, 지금 이제 5번 나이프로 판막을 열어서 재생해 주셨고요. 오우, 왕건이네요. 네. 엄청나게 지금 큰 게 나왔습니다. 네. 네. 저 부위에 저렇게 염증이 많았는데 밖으로는 상당히 멀쩡해 보였다는 게 더 그렇죠. 충격이네요. 네. 네. 지금 사용하시는 건 큐렛인가요? 네, 미니5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 미니5가 팁 부분이 좀 짧기 때문에 네. 저런 좁은 공간 들어가기 상당히 좀 그렇죠. 유용하더라고요. 퍼케이션 시원하게 긁어줄 수가 있고요. 그렇죠. 사실 이런 디펙트가 생겼던 큰 원인은 바로 에나멜 프로젝션 때문에 그랬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을 다이아몬드 벌을 이용해서 네네. 폴리싱, 에나멜로 그렇죠. 플라스틱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경희대학교 임현창 교수님께서 썼던 논문 CBCT를 이용한 에나멜 프로젝션 빈도 보면은 놀랍게도 동양인 특히 한국인으로 올라올수록 네. 서양에서 동양으로 갈수록 네. 에나멜 프로젝션이 많아지는 연구 결과가 나와가지고 네. 이게 동쪽 끝에 살고 있는 어떤 억울함인지 억울합니다. 안 좋은 건 다 갖고 있는 은근히 것 같아요. 퍼케이션 쪽이 네. 문제가 생기시더라고요. 네. 역시 또 테트라사이클린을 네. 적용하셨네요. 카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경우에 원래는 뭐 EDTL을 쓰시는 걸로 제가 또 사실 알고 있는데 네. 오늘은 특히 테트라사이클 테트라사이클만 사용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깨끗하게 지금 수세를 했고요. 네네. 치아를 에어를 불거나 석션을 통해 가지고 건조를 시켜주시고 건조하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엠도게인의 적용은 말라 있는 치근면에 요게 네. 이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네. 말라 있는 치근면에 엠도게인을 바로 적용을 하시겠습니다. 자, 요게 엠도게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왔습니다. 자, 아래쪽부터 위에 쌓아 올리듯이. 네. 저는 이제 핫도그에 케찹 바르듯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군요. 핫도그에 케찹 바르듯이 아래부터 쭉 발라서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끝이죠. 네, 끝입니다. 이 상태로 끝입니다. 요게 이제 멤브레인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치주 조직 재생술로 이제 들어가게 그렇죠. 되는 거고 요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시게 되면은
치주 조직 재생이긴 합니다만 엠도게인을 골 이식제로 네. 보험에선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치조골 결손부 이식술로 수납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엠도게인을 마무리하셨고요. 네. 수처 결과를 한번 좀 사진을 통해서 좀 볼 수 있을까요? 네네 보시죠. 자, 여기 이제 술잔 사진입니다. 예, 약간 리세션이 있고 뭐 디펙트가 있었지만 연조직은 잘 살아있던 경우고 수술 후의 사진을 보시면은 저렇게 멀쩡해 보이는데 저 안에 저렇게 많은 염증이 있었다는 게 좀 네. 믿어지지가 않네요. 이런 네. 식으로 봉합 후에 슬링 수초로 마무리했던 사진입니다. 은근히 또 리세션이 또 덮인 것 같은데요. 네. 그 다음에 에나멜 프로젝션은 버로 지금 삭제가 되어 있는 그렇죠. 상태시죠. 네. 네, 좋습니다. 수처는 6제로 6제로로 슬링 수처한 사진입니다. 네. 이런 방법으로 치아를 깔끔하게 재생을 해주셨고요. 네. 혹시 저희가 기구 조작할 때 뭔가 좀 주의해야 될 부분 같은 게 설명이 조금 가능하실까요? 일단은 우리가 루트 플래닝을 자주 하시는 분도 저런 본 디펙트가 있을 때 그런 유가 조직을 제거하기는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저런 파란 부분을 우리가 깨끗하게 제거하는 게 루트 플래닝인데 이때 큐렛을 사용하는데 저런 유가 조직은 저 면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 빨간색 골 조직에 붙어 있어가지고 그렇죠. 이 얘기는 큐렛을 저희가 180도로 돌려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다음 동영상을 보시면은 치근 면이 아닌 골 쪽을 지금 긁으라고 말씀하신 그쵸. 거죠. 네. 루트 플래닝을 할 때는 11, 11을 이런 식으로 메지아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네네. 디스탈 디펙트의 본 쪽을 11, 12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치근 활텍술이기 때문에 치근만 생각을 했는데 13, 골 쪽을 14는 이런 식으로 치아에 디스탈을 사용하는 게 큐렛의 이제 정석인데 본 디펙트는 그걸로 메지아래 있는 디펙트를 이런 식으로 유가 조직을 제거할 때 사용할 수가 있고 미니5도 루트 플래닝 할 때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그렇죠. 있는데 만약에 유가 조직을 사용할 경우에는 저런 부분 긁는 것보다 본 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네네. 돌려서 이런 식으로 하면 와꾸가 딱 맞아서 유가 조직을 왕건이를 긁어낼 수가 있는 거죠. 왁구 이런 표현 쓰셔도 되나요? 네. 아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저렇게 해가지고 뼈를 긁어내다 보면은 네. 어느 순간 재생을 해야 되는데 네. 뼈에 너무 트라우마가 많이 가거나 그러진 않나요? 그건 자세히 안 보여서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게 세게 긁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사실 잘 못했었는데 네. 지금 영상을 보니까 네. 상당히 괜찮은 생각인 것 같아서 네. 저도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울트라를 많이 쓰거든요. 아, 울트라가 또 물이 나오기 때문에 역시 기부를 좋아하시네요. 물이 나오는 진동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기부. 너무하신다. 이렇게 해가지고 쫙 물을 뿌려주면서 하게 네, 되면은 네. 연조직이 하얘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피랑 섞여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네. 이렇게 물을 계속 수세하다 네. 보면은 하얗게 보여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얘를 그걸로 울트라로 뜯지 못하지만 네. 씻겨진 애를 잡고 뜯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울트라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네. 저런 큐렛을 가지고 한번 네. 번호를 바꿔서 한번 저도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두 개 다 병용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뭐 절대적으로 완벽한 도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조 교수님 늘 하시듯이 가장 근처에 있는 손에 익은 도구가 어쩌면은 최고의 도구일 수도 있는 것처럼 그렇죠. 항상 유연한 사고로 수술 현장만큼 창의적인 사고가 필요한 곳이 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정석으로 교과서대로만 가는 것도 물론 초반에는 중요합니다만 점차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 원장님들, 임상가들의 아이디어를 잘 활용을 하시면은 더욱더 창의적이고 좋은 수술 방법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그럼 또 계속 더 창의적인 수술을 네. 계속 준비를 해주시는 거죠?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준비하고 있죠? 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할 거고요. 네. 가이스트 코리아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19금 서저리!